최강 종목과 최강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전 세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고 최강 종목까지 선별해드립니다. MBN골드 김명진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최강 종목 잠깐 예고해 주실까요? 오늘 최강 종목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기대되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좋았고 오늘도 주가가 좋을 예정이다.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최강 종목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규칙 먼저 살펴보시죠.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1, 2, 3루타가 결정되고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야구공이 1개씩 주어지는데 야구공 9개를 모두 다 채우면 시청자 5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야구공 얼마큼 모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현재까지 3개 채웠고요. 그 밖에도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1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보겠습니다. 10월 27일에 매수한 이후로 8.3% 수익을 내고 있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실적이 딱 나오면서 반등한 거거든요. 예상보다 이 기업 너무 좋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주가가 가고 있다는 건 뭐 너무나도 매력적인 종목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보셔도 된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한번 살펴볼까요? 11월 7일에 매수했는데 소개해드린 이후로 7.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살짝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12% 하락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지켜봐도 될까요? 기업은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고요. 뭐 호주에서 이 기업이 아시아를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이제 선정을 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데 이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전일 시장에서 좀 많이 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 수익권 갔을 때 매도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매도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조금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 매도해도 늦지 않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최강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2023년 세계 인류 상품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인류 상품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들이 선정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세계 인류 상품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주가를 잘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상담에 어저께 발표를 한 거예요. 세계 인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인증서를 수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현재 세계 인류 상품을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서 5위권의 안에 진입해 있거나 수출 규모가 충족이 된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현재 이제 세계 인류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빨간 박스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상장사고 그 외에는 비상장사라고 보시면 좋은데 우리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상장사들의 주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위에서 5위거나 수출 규모가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구나 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다고 하면은 정말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막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세계 인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7년 내에 현재 세계 인류 기업들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또 선정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나이백이라든가 대덕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여기도 보시면 비나텍, 아미코젠, 알맥이라는
하는 기업은 뭐 근래에 상장한 기업이죠. 근데 여기에 포함됐다는 건 7년 내에 세계 인류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라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장에 담아오지 못했으니까 이거를 좀 캡처를 해두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는 시장 세계 1위에서 5위를 점유하는 그런 기업들과 차세대 기업들을 좀 약간 섞으면 굉장히 재밌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업들은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살짝 돌려서 캡처 타임 갖도록 하고요. 네. 2023년 세계 인류 상품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령 예고인데요. 주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는 왜 이런 시행령을 발표한 걸까요? 일단 정부가 발표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OECD 20개국 국가가 합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만 보면 이게를 이제 오늘 헤드라인에 또 나와 있어서 이거 안 달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내용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저 한세율이 15%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을 한 10% 냈다라고 하면은 그런 글로벌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미달 세액인 5%를 모회사가 있는 자국 국가에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 라는 식의 이제 글로벌 최저 한세를 15%로 우리가 맞추자라고 해서 OECD 국가들이 20개 국가들이 합의를 한 내용 때문에 시행령을 예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이슈가 사실 나온 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제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가 요번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나라에서든 15% 세금을 내고 있는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큰 타격이 없겠죠. 큰 타격이 없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어떤 나라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고 이런 기업들의 이제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주요하게 논의됐던 것들이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거를 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번에는 좀 시행령이 예고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이 부과되는 게 2026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느 나라의 법인이 있던 간에 최저 한세율을 15%로 맞추자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거를 시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국내 증시에 이게 당장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미 알고 있던 재료인데 헤드라인에 다시 나왔던 부분이고요.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교역 성장률 전망치인데 2024년에 전반적으로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경제 교역 성장률이 좋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2023년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씩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달성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랑 또 이제 자산이라는 게 많이 올랐을 때 모두가 팔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약간 우려가 됐을 만한데, 지금은 사실 팔 사람들은 좀 많이 팔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라서 저는 뭐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미국 쪽 기업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1조 원이 나오고 다국적에 이제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포함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뭐 증권사들 이제 보고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저는 뭐 국내 주식은 지금 뭐 많이 저렴할 만큼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같으면은 뭐 저점에서 계속 분할 매수하는 기조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는 뭐 이거는 이슈는 확인을 하되 그래도 너무 겁먹지 말자. 2026년까지 어떻게 될지는 또 가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최저 한세, 어느 나라든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최강 이슈 살펴봤고요. 최강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LX 세미콘 3루타 10% 이상의 수익에 도전합니다. 어제도 11% 이 기업 상승했는데 더 오른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더 오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의 악재였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이제 악재였던 부분이 3분기 올레드 패널 출하가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쇼크가 왔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안 좋아졌고 갑자기 이제 출하 지연이 되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일회성 비용도 반영이 돼서 약간 안 좋게 되었었는데 2024년에 애플이 올레드 아이패드를 출시를 한다. 라고 이제 또 밝혔고 지금 가격 협상 조율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4분기부터는 올레드 패널을 출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악재 해소에 따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 게 애플이 7년 만에 신규 그 아이패드에 태블릿에 올레드를 처음으로 또 탑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아무리 요즘에 뭐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패드로 필수예요, 예, 요즘은.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악재는 좀 해소됐다. 근데 3분기에는 스몰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판매하는 회사라서 그게 약간 떨어져서 그랬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매수 가격을 제가 좀 독특하게 잡을 건데,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매수가를 좀 낮춰서 잡을게요. 매수가를 84,0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매수가가 안 온다. 라고 하면 시초가 체결이 된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올랐으니까 살짝 떨어지면 사자 보시고, 목표가는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최강 종목 LS 세미콘이었습니다. 매수가는 84,000원, 매수가 안 오면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보고요.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70,000원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 밖에 담장 넘어갈 수 있는 최강 종목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5시 너튜브에 MBN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좀 민감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종목, 트레이딩하기 딱 좋은 종목들을 제가 콕콕 집어가지고 오늘 무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망까지 좀 잘 알려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끌어 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 5시 너튜브에 MBN골드 김병진 치셔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최강 이슈와 종목까지 선별해 봤습니다. 레포트에 있는 모든 종목이 최강 종목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종목이었습니다.